안녕하세요. 오늘 만화책 레인저에서 소개할 교실에 두고 읽을 만한 만화책은 제리 크래프트가 지은 한국짜리 그래픽 노블인 뉴키드입니다. 뉴키드는 신입, 새 얼굴, 새내기 이런 뜻인데요. 만화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? 먼저 만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조던이 상류층이 다닐 것 같은 굉장히 좋은 학교로 전학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. 조던에 대해 잠깐 말하자면 나이는 7학년, 우리 나이로 중학교 1학년 정도예요? 맞나? 아무튼 그 정도랍니다.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 아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리고 미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소위 중상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고요. 조단은 이 좋은 학교로 가면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.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. 물론 적응이 쉽지는 않아요. 사실 이 학교는 조던의 어머니가 억지로 보낸 거예요. 조던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고, 그래서 조던에게도 자신이 깨우친 살아남는 규칙을 익히게 하려는 거죠. 조던 아빠요? 약간 우유부단한 스타일? 엄마가 적극적이라면 아빠는 꼭 그래야 하나? 라는 생각을 하곤 있지만 아내의 의견에 따라 조던을 설득하는 역할이죠. 그러다가 조던 교육 문제로 아내와 작은 싸움이 난 적도 있고요. 자, 엄마는 규칙을 배워야 하고 그 규칙을 그 학교가 알려줄 거라는 거죠. 그런데 아빠는 조던의 인생이기에 조던이 원하는 예술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해요. 자, 여기까지 보면 보통 이제 뻔한 만화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 안 가고 다시 조던이 자신이 원하는 예술 학교를 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다. 자, 이 만화책은 일단 중학생 이상에게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좀 있어요. 문화가 아주 달라요. 그냥 미국 학교 문화가 달라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. 책을 쓴 작가가 미국 대중문화를 책 곳곳에 그려두었기 때문도 있어요. 미국의 유명한 영화를 챕터 제목으로 패러디해서 쓴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.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른 게 이제 놀이 문화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 친구들 또래 문화는 이제 콘솔 게임이 좀 대세인가 봐요. 그래서 콜 오브 듀티나 NBA 같은 게임이 자주 등장하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몰입이 잘 안 돼서 초반에 저는 책을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중반 이후에 조던이 조금씩 뭔가 깨닫고 또 성장하면서 재미가 확 들어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중학교 이상에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.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읽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잘 생각을 하고 직접 읽어보신 뒤에 교실에 두면 또는 도서관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뉴키드는 차이와 편견 그리고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는 여러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차이 사이에 편견이 등장하죠. 이런 편견을 넘어서 상대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조던의 낯선 학교 생활기, 이게 책 내용입니다.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먼저 첫 번째 차이, 미국 하면은 가장 큰, 가장 뜨거운 감자 뭐죠? 네, 피부색이죠. 특히 이 책에서는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. 미국이니까 당연한 거겠죠. 그런데 그건 백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. 흑인도 스스로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묘한 열등감에 또 화를 내기도 해요. 이게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뭐 아니면 도 선악 구분이 탁탁 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또 복잡한 게 뭐냐 하면 조던의 피부색은 흑인과 백인 사이예요. 그래서 조던이 예전 학교에선 친구들이 조던한테 하얗다고 장난치고 이번 학교에선 조던한테 까맣다고 좀 장난을 쳐요. 이게 그냥 친구들이 조던한테 악의 없이 던진 농담이지만 조던으로서는 은근 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?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이제 조던이 다니는 학교는 대부분 중상층 이상이에요. 그렇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. 조던처럼 좀 가정 형편이 중상층 이 학교를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이 친구들 사이에 묘한 편견과 갈등이 있습니다. 이게 학교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또 뭐가 있냐면 조던의 오래된 그 동네 친구들 있죠. 바로 이제 전학 오기 전에 다니던 학교,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조던 사이에도 묘한 벽이 있습니다. 이제 조던은 중학교를 이 학교로 진학을 했지만
이 원래 다니던 학교, 중학교 간 다른 이제 동네 친구를 만나거든요.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. 학교 생활 할 만하냐?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학교에 총 가지고 오는 학생도 있대요.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동네 친구들과 조던 사이에 그런 벽이 있다라는 거. 학교 안에서도 있고 또 학교 밖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,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다 여기에 대해서 딱 갈라지는 건 아니고 양쪽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그 조던의 상류층 친구가 있습니다. 학교 내에서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도 고민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작가가 피부, 경제적인 차이 이런 커다란 사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차이, 조던의 아빠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아빠는 어떤 존재하는가에 대한 편견 속에서 아빠도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고민을 조던이 살짝 엿보게 되죠. 그리고 전교에서 가장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.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또 편견이 있어요. 이 학생, 과연 정상 범주는 무엇이고 정상 범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? 그리고 그런 이상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에 대한 편견, 이 편견은 또 무엇이고 그 친구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. 또 장난의 선을 넘으면서 짓궂게 행동하는 학생이 있거든요. 그 학생도 작가가 알뜰살뜰하게 또 챙깁니다. 이 친구도 뭔가 사정이 있다. 그런데 조던은 이렇게 차이가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요? 영화든 만화든 작가들은 때론 메시지를 한 세대 거른이들을 통해서 말해줘요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말이 잘 안 통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말이 완전 잘 통한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. 직접적으로. 여기서도 그래요.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는 조던에게 말합니다. 메시지를요. 항상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법은 없어. 즉 조화를 이루는 거죠. 조던의 학교 친구 중에 이제 친한 친구 둘이 있는데요. 한 명은 직설적인 성격이고 다른 한 명은 굉장히 또 말하는 걸 좀 소극적으로 하는 친구예요. 조던은 이 두 친구 사이에 피부색을 가졌고요. 두 친구의 장점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. 조던이 제 학생이었다면 저는 이제 행동 발달 사항 있잖아요. 거기에 뭐 이제 통지표 같은 거 적어주는데 이렇게 적어줄 것 같습니다. 강자 앞에서 거침없이 당당히 나서는 용기와 친구들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겐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를 주는 친구.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. 바로 유머입니다. 서로의 갈등을 드러내놓고 유머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저는 이 책에서 너무 좋았어요. 물론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교감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유머를 던지는 거겠지만요. 정리하겠습니다. 중학생 이상에게 추천.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처음엔 책 진도가 잘 안 나가지만 어느 순간 확 읽히는 책이다. 차이를 편견이 아닌 조화로움으로 버무려 보자는 내용. 그 속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책입니다. 조던, 넌 정말 멋진 녀석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그럼 안녕.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레인저들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. 뭐 이렇게 막 박수 소리라든가 아니면 네 뭐 이런 소리 좀 넣고 싶네요. 따로 소리만. 자,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0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